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최고가 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눈빛 보이시나요? 저자분의 눈빛. 레이저 발사하고도 남을 눈빛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에릭 라르센이신 분인데 유럽의 최고 멘탈 트레이너라고 해요. 공수부대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운동을 하셨던 분이셔서 이 멘탈 트레이닝 기법을 선수들, 평범한 골퍼였던 수잔 패터슨을 세계 랭킹 2위로 만들게 했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책에 나오는 말투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책은 한빛비즈에서 나왔고요.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첫 번째 내용부터 감명이 팍 오더라고요. 8쪽에 당신의 능력은 항상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의 능력은 항상 상상 초월입니다. 내 능력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을 가졌어. 괴력을 발휘할 때 있잖아요. 되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떤 괴력으로 그 일을 다 처리했는지 모를 정도 괴력을 발휘할 때. 집에 뭐 어떠한 남편분이 안 계셔서 뭐 가구를 무거운데 나 혼자 막 괴력을 발휘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괴력 발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능력자이십니다.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기업 관리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업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관리자라면 좀 더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알차게 이끌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은 멘탈 트레이닝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멘탈에 관한 내용이요. 자,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 나에 대한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한다. 난 이게 편안하고 안락해. 이런 부분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보고 깜짝 놀랄 거다. 상상하지 못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이 책을 저자분께서 쓰신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당신의 자의식을 높이고 사고방식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실행 능력에 해가 될 수 있는,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특정 패턴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이 책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더 많이 느끼게끔 도와주는 것. 이 3가지 목표로 글을 쓰셨습니다. 자,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을 받는 데 있어서 우선 파악해야 되는 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원하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주제가 뭐냐? 더 나아지는 것이다. 내 삶에서 지금 삶에 만족하면은 이 책 안 읽으셔도 되겠죠.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근데 우리가 뭔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잖아요. 더 나아지는 것이 이 책의 목표며 목표를 찾아내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이 책의 목표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면. 하나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이다. 그것만 파악하고 진정으로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아까 찍었는데
모르고 카메라를 안 누르고 찍고 있었던 거예요. 누른 줄 알고. 그래서 한참 한 20분 지났나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눌렸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보 같은 제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앤서니 로빈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 안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그 책. 그 책을 쓰신 저자분이 강연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가서 이렇게 저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처럼 되려면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질문도. 방식을 바로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지? 가서 팍 가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대요. 훈련, 훈련,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훈련. 자, 그래서 그때 전율을 느끼고 그 사람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멘탈 트레이닝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분이 내가 해야 할 일, 트레이너이시니까 할 일은 나는 그들의 꿈과 목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다. 끊임없이. 꿈이 있잖아. 너 목표가 있잖아. 정신 차려. 계속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만약에 이제 하다가 힘든 시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더 강하고 너 자신은 더 강하고 빠르고 영리하고 기량도 뛰어나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강한 느낌인지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대요. 훈련이 고되고 힘들수록 잠재력이 더 발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커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 대한 거,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갈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어떤 목표인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죽잖아요. 저도 언젠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모두 다 죽는 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누구의 말 듣다가 이랬다가 내가 원하는 거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삶이 정말 불행해질 거예요. 죽는 순간에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첫째 딸이었어요. 4남매 엄마가 첫째 딸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고 힘들고 근데 원하는 걸 이제 못 하신 게 한이 많으셔서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너무 희생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 후회 없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85페이지에 보면 적절한 목표를 찾을 차례다. 목표를 찾았으면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목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될 것이며 목표에 집중할 수도 있다. 목표는 공식과 같이 명확해서 종이에 쓰라. 그래야
내가 떠올리기 쉽고 그래야 계속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략과 계획도 함께 써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든지 어중간하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저도 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중간하게 알면은 문제 풀다 다 틀린다. 정확하게 봐야 된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때라도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이제 하면서 애들을 들을 때 개념을 다 정리해주고 그냥 대충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냥 알 것도 같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중간이라는 건 뭐든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가장 피해보는 친구들이 어중간한 점수잖아요. 중간에. 이거 서울 가기도 뭐하고 지방 가기도 뭐하고 이런 어중간한 거.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우리 주변에는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목표를 세운 건 자기 계약서와 똑같아요. 그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내가 이거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걸 해야 돼.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것, 크게 중요한 건 이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 내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불편하죠. 고통도 심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난 계속 나아갈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그만큼의 고통을 이겨내면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때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7페이지에 영화 행복을 찾아서 중에 이런 대사가 있대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할 수 없도록 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 너한테는 꿈이 있잖아. 그걸 지켜내야 돼.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건 치즈거리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어서야. 자기가 못하니까 너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가서 그걸 갖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감동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영화를 봐야겠는데요. 행복을 찾아서. 자. 128쪽에 강력한 또 한 마디가 나옵니다. 한 주의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어쩔 때는 라면 먹고 빵 먹고 하루 종일 밀가루만 먹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너무 피곤해. 그 다음 날도. 건강한 식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률적으로 집중해서 일해라. 온몸으로 부딪혀라. 밤낮으로 훈련해라.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 그 기분을 느껴보아라. 그 기분을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분이었지. 난 해냈지. 이런 기분. 아, 137페이지에 10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분야에 열정을 쏟는다면 성장하고 있는 자기 모습, 그냥 성장이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에 아까 그랬잖아.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러면 나중에는 버겁고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쉬워진다라는 걸 의미한다. 놀랄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고통이나 힘든 걸 이겨내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돼서 같은 양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조건 갑자기 성공,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그냥 성공한 것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편하지? 그만큼 노력이 있고,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그림들이, 선수들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눈빛이 강렬해. 다 눈이 이래요. 이렇게. 눈빛이. 레이저 나오게. 아주 강력한 눈빛.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순한 이런 눈이 아니라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굉장한 눈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신가요? 일어나기 괜찮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5분만 더 이러고 항상 후회하거든요. 그냥 일어날 걸. 5분만 더 하면 이제 빠듯한 거예요. 빨리 출근하기가 빠듯해서 또 방학 시간이라 아침인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침마다 자기를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주는 거,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봐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 보라고 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아침에. 그리고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훈련 강조했잖아, 훈련.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답이라도 이제 나온대요. 우선 샤워해야지, 점심 약속 있지, 저녁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지, 아침 먹고 커피 마셔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뭔가 준비를 더 빨리 할 수 있대요. 뭔가 더 빨리 일어나게 이런 생각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야성적인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난 야성적이야.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 창의적이야, 난. 나는 언제든 준비가 됐어.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나의 장기야. 난 경쟁이 좋아. 난 결단력이 있어. 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야성적으로. 이 대목을 이것도 좀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 말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데, 싸움판에서 개싸움을 예로 들었어요.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싸움을 하는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개가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싸우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길게 최장수로 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짧은 인생이더라도 그게 어떻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시각화라고 하는 건 내면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상상력과 집중력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멘탈 트레이닝의 하나의 이 방법인데 시각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루어낸 결과에 대한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때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 이것 또한 집중력과 멘탈 트레이닝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심장 각도가 빨라진다면 이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최적의 상태의 태세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분, 나약한 태도는 나약한 성격을 만든다.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되고 강력한 태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NBA 뉴욕 닉스 사장 필 잭슨에 대한 그런 위대한 말들이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씩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승리는 중요하다. 승리가 중요하죠.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찌직거리지. 내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열중하는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열중하는 경험. 너무나 몰입하고 집중해서 되게 행복한 그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또 강조하고 있어. 정신 상태. 정신 상태가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멘탈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최적의 상태, 최적의 태세를 돌입하는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311페이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인생이 단순하다라는 믿음은 커다란 오해이다. 삶은 힘겹다. 이것은 삶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삶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누구나의 삶은 다 버겁고 힘들어요. 아, 저 사람은 되게 편해 보이고 좋다. 나만 힘들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제각각에 대한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은 누구나 다 힘들고 버거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삶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저자분의 생각을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책 정말 좋았거든요. 좋은 책만 리뷰하겠습니다. 주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